이슈를 통한 시장 분석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주제 들고 나왔는지 2020년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 주식시장은 어떨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시죠? 또 주식 투자자분들은 2020년 지난해 부진을 좀 만회하고 싶으신 마음이 크실 텐데요. 과연 증권가에서는 어떤 전망을 내놓고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좋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장밋빛 전망의 줄을 잇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증권사의 쭉 코스피 예상 밴드를 보시면은 상단은 한 2,500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하단도 어느 정도 열어두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관론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서 증권가에서는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올해는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큰 그림에서 보자면은 상고 하저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업종으로는 반도체라든지 IT가 주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 콘텐츠 섹터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은 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이런 판단이 나타나게 된 건지 증권사별 이 레포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말 연초 잘 보내셨어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증권사의 좀 분석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예상 밴드 좀 알려주시죠. 예, 일단 뭐 이제 증권사들 쭉 평균을 내보니까 평균 한 2,4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표가 좀 나올 텐데요. 메리츠나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삼성이나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죠. 메리츠 증권이 2,500포인트까지 보고 있어서 제일 높게 보고 있는 거고, 예, 키움증권이 2,250으로 제일 제일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하한선은 보면은 뭐 1,900, 2,000 뭐 이런데 그쪽에는 이제 하한선 내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큰 의미는 없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제 뭐 2,400 이상은 이제 대부분 그 중론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보면은 최고점이 2018년에 기록했던 2,600선 정도잖아요. 미국 증시의 사상 최고치를 지난해 너무 강하게 뚫어내서 올해 좀 기대를 해봤는데 약간은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가장 좀 좋게 본 증권사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들, 좀 긍정적인 관점의 이유들 좀 알아볼까요? 예, 일단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미국 시장 고점에 대한 논란들이 있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고점이 아닐 거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 그림을 보시면 이제 미국의 제조업의 주식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좀 약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약간 좀 옅은 이제 파란색은 ISM 제조업 지수거든요. 그건 계속 빠지고 있는데도 S&P 500 지수는 올랐단 말이죠. 네. 이거는 이제 제조업 지수와 동행하지 않는구나. 미국의 주식 시장이 이걸 알 수가 있고,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이제 약간 좀 그 옅은 회색이 뭐냐면은 이제 커펙스니까 생산 시설입니다. 생산 시설은 보면은 2015년부터 오히려 줄고 있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게 이제 유형 자산이라면은 무형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컨텐츠라든가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이라든가 또 혁신 기술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죠. 그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이제는 얼마나 생산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무형적인 가치들, 서비스할 수 있는가, 또 고객들이 그 회사를 얼마나 또 투자를 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더 이제 보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기술 혁신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요. 혁신의 시대라면은 그럼 제조업보다는 아무래도 기술 혁신이 진행되고 있다면은 미국 시장은 고점이 아닐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네. 미국 시장의 고점 미국 시장이 이제 빠지면은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가 빠질 거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 같은 것들을 이제 좀 이제 불식시키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로 이제 그 신기술 혁명인데 그 기술 혁명의 기간이 상당히 좀 짧아지고 있어서 이제 그림이 좀 나올 텐데요. 그 그림을 보시면은 옛날에 이제 유선 전화라든가 자동차 같은 것들은 뭐 30년 이상 40년까지 정착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네. PC 같은 경우에도 한 30년 걸렸고요. 근데 휴대전화, 인터넷은 한 20년 정도, 네. 스마트폰이 한 10년 정도,
요번에 아마존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안 돼가지고 금방 정착을 했다는 거죠. 아마존에서 일정 부분 금액을 지불하면은 그렇죠. 이 유료 서비스를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 이 부분이 예. 프라임이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고객들이 이제 사람들이 거기 적응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신기술이 도입되는 정착하는 그런 부분도 빠른데 전기차 쪽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전기차 쪽 왼쪽 오른쪽 그림 중에서 왼쪽 그림은 전기차, 오른쪽 그림은 5G인데요. 네. 왼쪽 그림은 신차종 IC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회색 약간 옅은 이제 파란색이 뭐냐면은 옛날식 이제 엔진차죠. 네. 그 비중이 이제 밑으로 빠지고 있고 이제 짙은 파란색은 뭐냐면은 앞으로 얼마나 그것이 이제 비중을 높여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예상치가 나와 있는 거고요. 2035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50% 이상 올라갈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은 얼마냐면은 까만색입니다. 2.4% 정도. 네.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빠르게 지금 그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거다. 또 5G도 마찬가지입니다. 3G 보급률, 4G 보급률보다 높게 더 빠르게 5G가 정착을 할 거다. 오른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이 상당히 좀 빠르게 지금 정착을 하게 되면서 요번에 나왔던 이제 그 반도체 빅사이클 때문에 2017년도에 올라갔다가 한번 꺾였잖아요. 네. 근데 다시 한번 또 이제 반도체가 또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보면은 바로 이런 이제 기술이 정착하는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반도체의 속도도 그 사이클 속도도 빨라졌다. 이제 이런 부분들. 네. 그래서 요번에 상승 사이클이다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무엇보다도 이제 코스피 연간 실적 전망이 올라가야지 우리 시장이 올라갈 텐데, 네. 실적 전망치를 보시면은 다시, 그림을 보시면은 다시 이제 100조 원대로 다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2018년도에 130조 원이었거든요. 네. 거기까지는 회복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2019년도에 85조에서 다시 이제 107조 원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그 정도 올라갈 거고 그 실적에 근거해가지고 이제 코스피 전망 이제 매트릭스를 좀 만들어 본 게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EPS 그 연간 이제 코스피 전망 매트릭스를 좀 보여주시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왼쪽이 보시면은 EPS 성장률이고요. 위쪽이 보시면은 이제 PE 배수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EPS 성장률이 최소 10%에서 25%까지는 성장을 할 거다 내년에. 그리고 이제 거기서 PE 배수를 9.5배에서 10.5배까지 한번 줘본 거죠. 그럴 때 이제 가장 보수적으로 보면은 10배, 10% 정도 EPS가 성장하고 그 PE 배수가 9.5라고 쳤을 적에 1995선 정도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PE 배수 10.5배까지 주고 그리고 EPS 성장률이 25%까지 올라간다면 2,505까지 가니까 그래서 이 메리츠 증권에서는 2,500 정도까지도 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에는 산업이 성장하는 가운데 있고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증시도 성장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2250포인트, 지금 현재까지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되면 업사이드가 3%밖에 없는 거잖아요. 키움증권에서는 이렇게 보수적으로 이 밴드를 제시한 이유가 어디 있나요? 일단 뭐 키움이나 삼성이 이제 약간 보수적인데 네. 두 회사도 코스피가 뭐 이제 뭐 경기가 좋아지고 반등이 나올 거다 하는 부분에서는 뭐 다들 그렇게 동의들을 하고 있죠. 다만 이제 반등 폭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약간 보수적인데 네. 첫 번째 이제 뭐냐면은 아까도 이제 사실 이제 아까 보여드린 부분하고 조금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글로벌 경기 회복, 한국 수출 회복 요 부분 두 개 이제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 강도가 경기 회복이 왼쪽 그림이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 강도고요. 오른쪽이 이제 한국 수출 회복 강도 이렇게 이제 그림이 좀 나올 텐데요. 네. 보시면 이제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경기가 분명히 회복은 될 거다. 네. 하지만 2017년도 거기까지는 못 갈 테니까 어느 정도 좀 제한될 거다. 이렇게 된다면 주식시장 회복도 어느 정도 좀 상한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오른쪽도 보게 되면 수출 회복도 2017년도, 18년 회복은 되겠지만 내년도에 한 4% 정도 올해보다는 더 올라갈 것 같지만 2017년도, 18년 수준까지는 못 갈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식시장의 상승폭도 어느 정도는 제한이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치적인 불확실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코스피 이제 PBR 이제 밴드 표가 좀 나올 텐데요. 보시면은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뭐 여러 가지 그
뭐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키움증권에서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PBR 한 배까지 간다면 2,545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무역 분쟁과 미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순환적인 이제 글로벌 경기 개선 또 기업 이익 증가가 제한적일 거다 하는 부분을 바탕으로 본다면은 한 올해 작년도의 연고점이죠. 2,252 정도가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인 선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뉘앙스를 보면은 이렇게 봤는데 더 가면 좋은 거고 일단은 이 정도 선으로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안정적이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역시나 판단의 저변에는 뭔가 변수를 그렇습니다. 감안한 예, 예. 거라는 건데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변수들에다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던 부분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해 주셨던 미국 대선 뭐 이런 우리가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네. 올해는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이제 올해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우리도 이제 같이 봤지만 상거 하저를 다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하저에서 가장 그 최대 변수는 이제 미국 대선이죠. 하반기에 있을 11월이죠. 그렇죠. 예, 미국 이제 변수인데 현재 이제 그러면은 여론조사를 해보면은요. 지금 민주당이 좀 더 우세합니다. 공화당보다 예, 당으로 보면은. 근데 대선 주자로 하면 트럼프가 제일 또 우세해요. 그거는 또 신기하네요. 예, 예.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또 민주당이 우세하긴 하지만 네. 큰 표가 나는 건 아니고 경합표가 또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게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월가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이게 참 궁금하잖아요. 네. 월가 쪽을 보시면 월가는 트럼프가 될 걸로 지금 예,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될 거고 돼야 한다라는 게 또 월가 네. 시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네. 재밌는 게 뭐냐면은 네. 왼쪽 표를 보시면은 트럼프가 회색이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하고 민주당 다른 후보들하고 경합을 시켜보면 트럼프가 지는 경우가 많아요. 바이든, 샌더스, 예, 오르쿠 뭐 이렇게 예, 여러 예, 명의 해보면은 네. 예, 트럼프가 바이든한테 지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월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재선 전망. 예, 재선이 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은 이번에 그 탄핵건이 오히려 그 민주당에는 악재가 될 수가 있다. 트럼프한테 아. 우세하게 작동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그건 왜일까요? 통과가 안 될 테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더 검증을 해주는 계기로 보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공화당 지지자들을 더 결집시키는 효과 같은 것들이 그래요. 네. 또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바이든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바이든을 지는 걸로 돼 있는데 53대 47로. 예, 네. 우크라이나 건 때문에 바이든이 조금 스크래치를 힘들다. 입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지금 트럼프의 우세를 점치고 있고요. 월가 쪽에서는. 네. 예, 그리고 이제 역대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 때 어떻게 이제 주가들이 움직였는지를 좀 보니까 대통령 선거 전에 주가 흐름이 괜찮았어요. 네, 선거일 때까지 보면은 선거일 12주 전까지 주가가 상승세죠. 네, 그리고 12주 전부터 살짝 빠졌다가 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다 이래가지고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어쩌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상고 하저를 예상은 하고 있지만은 생각보다 그렇게 주식시장이 하반기 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전망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미국 변수는 민주당 쪽에서 누가 또 될지도 모르고 네. 후보가 또 트럼프가 되는 것이 과연 주식시장에 좋으냐 나쁘냐도 또 이것도 또 설왕설래가 있거든요. 네, 네. 이제 이런 변수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제일 큰 변수가 되겠고 이제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그 미중 그 무역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니까 그렇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1차 협상은 일단 될 걸로 지금 15일 돼 날 있잖아요. 서명을 한다고. 그렇죠. 트럼프 서명한다고 대통령이. 했으니까 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이든 중국이든 지금 둘 다 경기 부양을 해야만 되는 그렇죠. 굉장히 이제 절체절명의 어떤 정부 입장에서는 네. 그런 이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더 이상 확전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립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2차 또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은 계속 변수로 보시고 또 대내적으로는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뭐 총선 같은 것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일시적인 하나의 이제 변수를 좀 보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정부가 이제 재정 지출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왜 이렇게 정부가
손 놓고 주치를 안 있는. 나느냐. 이제 뭐 이런 이제 불만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예산 안에서 2019년도보다 2020년도에 정부 예산안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9.3% 정도 더 늘어났는데, 이제 그 표가 좀 나올 텐데, 예산안 항목별 증가율을 보시면은요, 산업 중소기업 쪽이 27.5% 많이 늘었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SOC 부분입니다. SOC 부분이 12.9% 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는 부분을 따진다면은 산업 중소기업 부분하고 SOC가 상당히 많이 는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예산안 항목별 비중을 보시면은 이렇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SOC 비중은 전체 예산의 4.3%밖에 안 되고요. 산업 중소기업에 또 투자되는 건 4.7%입니다. 두 개 합해 10%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뭐 또 이제 또 부동산 쪽에는 규제는 계속해가지고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크게 정부의 재정 정책에 어떤 기대를 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대외적으로는 미국 쪽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우리나라 예산안을 좀 들여다봤는데 뭐 각 대륙별로 유럽에서도 지금 뭐 브렉시트 문제가 네. 아직 마무리는 안 됐었죠. 그리고 예. 계속해서 오늘은 또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도 좀 나오고 해서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증권가 판단이 어떨까요? 일단은 유럽 쪽이 뭐 브렉시트를 일단 해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 어쨌든 그 재정 정책을 쓰고 있고 정치적으로 좀 안정화가 된다면은 이제 유럽은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드리는데 유럽 쪽의 일은 우리나라한테 직접 오지 않고 쿠션을 한번 모아가지고 온다. 그럼 어디로 쿠션이 오느냐? 달러로 쿠션이 오거든요. 유럽 쪽의 정치 안정화가 되면 유럽 쪽의 파운드화라든가 유로화가 이제 반등을 하게 되면 달러화는 빠지겠죠. 이건 우리한테는 호재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제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달러 약세 전망을 올해 상반기에는 다들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것 같고요. 이제 북한 도발 변수가 또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데 이것도 뭐 단기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북미 간의 협상은 어찌됐든 노이즈는 있더라도 이어는 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 변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을 해야 될까, 어떤 네. 업종을 해야 될까? 사실 작년에 건설주라든지 경기 민감주, 화학주 들고 계셨던 분들은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네. 결국에는 올해도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네. 여러분들의 성적표가 엇갈릴 텐데 증권가에서 좀 선호하는 업종, 토픽 업종 어느 쪽으로 좀 집중되고 있나요? 예, 일단 뭐 탑픽으로는 이제 거의 모든 증권사들이 공통된 의견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IT죠. 뭐 IT는 네. 뭐 누가 뭐 지금 뭐 IT가 탑픽이 아니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IT인데 인터넷까지도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라든가 포털 쪽이요. 예, 포털 쪽에도 탑픽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그쪽을 가장 그 투자 비중을 좀 높여야 된다 하는 이제 얘기는 뭐 공통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컨텐츠 쪽을 상당히 좀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랫폼이 많아지죠. OTT 쪽이 이제 굉장히 좀 그렇죠. 늘어나기 때문에 OTT들은 공급업자들이 필요하고 공급업자들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컨텐츠들의 몸값이 올라갈 거다. 그래서 컨텐츠들 오늘 위즈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올라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기회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엔터주들이 작년에 이제 산업 노이즈 때문에 많이 빠져 있죠. 네네.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그 낙폭과대이기도 하고 특히 엔터주들이 올해부터는 이제 실적주로 변화하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들도 하나 이제 탑픽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클리컬이 어쨌든 간에 미중 협상이 되게 되면은 반등은 나올 거다. 그리고 어쩌면은 턴어라운드가 될 거고 또 기저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시클리컬 쪽을 상반기에는 또 주목을 하자. 이런 의견들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도 업종은 이쪽이라면 또 짧게 매매를 한다거나 혹은 또 번외 의견으로 있었던 업종도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이제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단 뭐 제약바이오 쪽 의견들이 좀 있는데요. 코스닥 반등 시에는 이제 센티멘탈이 개선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에는 특히나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아마케 이런 것들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과 관련해 가지고 제약주들 움직임을 좀 보자. 이제 이런 부분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약주들은 늘 이제 센티가 중요하고 또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항공여행 쪽에 한일 관계, 한중 관계가 이제 개선이 되고 특히 이제 원달러 환율이 빠지게 되면은 항공여행 쪽이 이제 여객 수요가 또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자. 근데 이쪽은 지금 요즘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슈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조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투자하기에는.
그 유틸리티 쪽을 보자는 의견들이 아, 정말요? 있습니다. 그 한전 같은 경우에 특히 네. 이제 분기 순환이 되고 여름 되면 또 오를 거고 이제 요금 인상을 안 할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심화되는 네. 그런 구간에 와 있어서 요금 인상의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유틸리티 쪽 보자 이런 또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전문가님은 어떤 쪽 보세요? 저요. 네. 저는 일단 IT 중심이라는 건 뭐 그건 뭐 틀림없는 것 같고요. 저는 IT 중에서도 지금 많이 빠져 있다 오늘 반등 나오는 5G 예,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엔터주. 엔터. 네, 엔터주. IT와 엔터를 저는 최선호 좀 섹터로 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펼쳐놓고 보니까 그래도 업종 많다 하셨던 분들께 전문가님의 이 마지막 마무리가 또 많은 도움이 됐을 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